네, 이번 주는 FOMC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시장도 분위기도 약간은 FOMC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주, 지지난주는 정말 경제 지표에 집중됐다고 한다면 이번 주는 그냥 약간은 조용한 느낌도 없지 않아 좀 드는데,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빅테크들의 성장주, 특히나 뭐 구글과 오라클 같은 이런 클라우드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자, FOMC가 가장 중요하겠죠. 앞으로 이 어떤 흐름 자체가 지속 가능할 것인가, 지금의 금리 인하 성격은 도대체 어떠한 성격을 좀 갖고 있는가,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하나하나 좀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같이 이 시간을 또 꾸며주실 레그넘 투자자문의 이충강 대표님 모시고 아주 찐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자,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자, 저를 제 얼굴만 보면 이제 빵빵 터지셔가지고 자꾸 방송이 힘들 정도죠. 예, 방송이 힘들 정도예요. 그죠? 예, 참. 좋은 의미죠. 제가 뭐 그런 역할을 또 하니까. 예. 자, 오늘 이제 FOMC가 앞두고 나서 저는 사실 저 대표님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 FOMC 물론 늘 이제 미국 시장에서 강세론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의 이 상황과 이 뭐 여러 가지 어떤 시장 밸류에이션 측면에도 마찬가지고 노동시장, 물가지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짚고 이번 금리 인하 이후에 시장 하반기 또는 4분기 우리가 좀 짧게 보면 이걸 우리가 좀 봐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게 중요하죠. 예. 지금까지야 뭐. 예. 그 대표님이 지금 FOMC의 이런 분위기 일단 한번 시장의 총평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기는 서서히 슬로우 다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슬로우 다운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경기가 지난번 우리 그 3분기 GDP 성장률 3%, 3.3%, 3.3에서 3으로 조금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3% 고성장이죠. 예. 그런데 이제 경제라고 하는 게 늘 말씀드리지만 악재와 어제가 항상 믹스가 돼 있잖아요. 총량 개념으로 퀀티티는 지금 3%대 성장을 하고 있지만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게 밑에 안 좋은 부분도 있고 막 할 텐데 그 중에 늘 제가 말씀드린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분야, 노동시장, 소비라는 거잖아요. 예. 소비야 이제 오늘 내일 소비 판매 발표되고 또 PC 개인 소비도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노동시장이 어떻게든 저도 그렇게 아직 걱정은 하진 않고는 있어요. 이따가도 자료를 갖고 왔지만 그런데 어떻게든 지난 5월부터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제롬 파월 막 신랄하게 비판할 때 어떻게든 숫자적으로는 지금 조금씩 슬로우다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관세 영향이든 뭐든 간에. 그런데 길게 보면 오늘은 악재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죠. 악재요. 노동시장이 먼저 거기에 타격을 받는 것 같고 또 아직 실제 실현은 하지 않지만 분명히 100% 실현이 될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는 게 관세에 따른 물가가 소비자 물가로 전이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경제 시스템 또는 경제 논리가 다 어그러져 버리는 겁니다. 그게 저도 이제 미국에 살고 있질 않으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원래는 한 8, 9월 달 정도에 시현이 될 거다. 근데 지난번까지 물가 그렇게 심각하게 높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가구라든가 수입 가구 이런 것들은 좀 높아졌지만 전체 헤드라인 수치는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RH 수입 가구 굉장히 고가 가구 업체거든요. 지난주에 2, 4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실적 발표도 조금 안 좋았지만 가이던스 발표하면서 CEO가 왜냐하면 수입 가구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하반기 또는 내년으로 갈수록 물가 상승이 탄력적으로 상승을 할 것 같다 지금. 거기에 조금 이제 이게 내가 좀 너무 빨리 받고 기업들이 조금 더 끌어안고 있다든가 생산성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 시연을 안 했지만 이게 조금 더 딜레이가 되는구나. 그럼 내년 초 우리 항상 그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항상 조정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우려가 된다는 게 조금 악재라면 악재. 그러면 제가 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계속 시장에서는 자 이제 앞으로 관세빨 물가에 대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좀 유발될 것이다 라고 시장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이제 8월 달이잖아요. 7월 우려했었는데 괜찮네. 8월 우려했었는데 그래도 괜찮네. 자, 근데 시장에서 이제 전망은 자 이제 물가가 소비자들에게 전가가 될 그런 징조가 보인다 또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 이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고 왜 하반기 때 물가에 영향을 줄 것인가? 무엇이 그런 어떤 트리거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시장에서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지금까지는 관세가 괜찮았다가 나중에 갈수록 왜 나중에 가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문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예를 들면 중간 선거다. 그러면은 이제 올해가 아니라 내년으로 갈 것 같다. 이런 전망이라도 돼야 되는데 왜 꼭 하반기로 넘어갈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는지가 조금 저는 궁금한데 뭐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별 이유는 아닌 것 같고 예. 그때도 우리가 정리 한번 했지 않습니까? 지금 꼭 띄워주시는데 물가가 생각보다 오르지 않은 완화 요인을 쭉 보니까 제가 두 번째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생산성 이번에 지지난주 발표는 굉장히 높게 나왔고 수요도 어떻게든 이 소비나 수요에서 조금씩 슬로우다운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수요발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경제학적으로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상황이 좋아서 찾는 사람이 많으면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든 경제가 총량 개념으로 조금 슬로우다운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노동시장이고 그럼 그런 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이제 경제 지표들의 어떤 데이터를 봤을 때 뭔가 슬로우다운 되어 있고 요 임계점,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보고 있는 요 임계점이 넘어가게 되면 그 이후로는 기업들도 뭔가 소비자들이 전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고 그렇겠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참 이번에 어려운 게 오늘도 제가 갖고 왔지만 지금 계속 면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3, 4분기, 4, 4분기 내년으로 갈수록 기업 실적 전망치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백셋 자료 기준으로 보면 제가 어젠가 그제 나온 지난주 후반에 나온 자료도 갖고 왔으니까 한번 보여드리죠. 이게 보시면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옅은 회색이 전망치거든요. 2, 4분기, 3, 4분기로 갈수록 점점 상향을 하죠.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게 전망치니까 그럼 이제 기업들이 언젠가는 마진이 훼손되는 임계점이라는 걸 있을 것이고 타이밍도 언젠가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업들이 지금 1% 정도 그 관세 때려 맞은 거에서 61%를 소비자 물가에 전가를 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그럼 이제 점점 뭐 우리가 2주 전인가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따라서 10월로 갈수록 골드만삭스가 전망을 한 게 10월로 갈수록 61%였던 거를 68, 70% 이상 이제 소비자한테 다 전가를 하기 시작할 거다 이거는. 기업이라는 게 마진 훼손하면서까지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안 좋게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지금 고용이 줄어드는 거, 일자리 줄어드는 것도 그런 일환으로 뼈를 깎는 아픔을 그런 식으로 표출할 수도 있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기업들 측면에서. 물론 그게 또 악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운 건데 하여튼 실적 전망은 계속 좋아지는데 언젠가는 분명히 관세가 영향을 미쳐서 마진이 줄어들 것이고 그럼 그걸 이제 가격 전가를 하고 그게 이제 계속 이연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뭐 투항이 불을 켜고 보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다든가 뭐 아직까지는 조금 더 뭐 두고 보자든가 왜냐하면 당장 지금 17일 날 미중 3차 무역 그 협상 마무리 또 하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미국하고 무역하고 특히 미국이 그 중국산 제품을 수입하는 게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지켜보자가 아직은 좀 혼재돼 있지 않나. 기업별로. 그러니까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도 이게 하반기 때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기업들의 체력이 아마 이 관세를 품고 있기에는 3분기가 마지막이지 않을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10월까지로 전망을 했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어거지로 얘기를 해보자면 10월까지 이제 그때 전망,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로 이연을 시킨다는 얘기는 10월 거 발표는 11월, 또 뭐 한두 달, 2, 3월, 2, 3개월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11월 거 발표는 12월. 그러니까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서서히 투영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전망을 저도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RH 아까 그 고급 가구 업체 CEO가 발표하면서 내년으로 갈수록 하반기 지나고 내년으로 갈수록 물가 상승 압력이 탄력적으로 더 세질 거다. 그게 그 사람이 그냥 개인 전망을 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실제 수입업자이기 때문에 그 어떤 통관 절차, 수입업자 이런 수입 절차라는 걸 실제로 경험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맛을 봤거든요. 그렇죠. 맛을 봤으니까 야 이거 심상치 않은데 이렇게 이제 느낄 수 있다. 안 좋게 해석하면 이제 그것도 조금 우려가 되긴 합니다만 어쨌건 뭐 카르피 디엠이라고 지금 시장 굉장히 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즐기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아까 보여주셨던 이 기업 실적 전망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우리가 다시 또 본론으로 넘어가게 되면 FMC의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환경과 또 맞아떨어질 거라고 팩트셋에는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감안을 했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관세는 관세고 물가는 물가인데 지금 금리 인하 시기와 기업들의 실적을 우리가 보게 되면 주가는 그러면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또 가장 중요하잖아요. 또. 그래서 이제는 이런 표현 드리면 저 아저씨 또 똑같은 얘기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아저씨 말고 오빠로 가시죠. 오빠. 제가 오빠 오빠 나이는 아닌가요? 아까 이제 안 좋은 면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주부터 제가 이 모든 악재를 다 덮어버릴 수 있는 호재가 뭐냐. 여러 개 중에 하나가 금리 인하라는 거죠. 기준금리를 인하시켜준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그 미국 크레딧 소사이어티라고 하잖아요.
신용을 일으켜서 소비하는 그렇죠. 사회. 예. 그 신용에 뭐가 다 결부가 됩니까? 금리가 결부됩니다. 그렇죠. 대출금리, 자동차 살 때 할부금리, 할부금융, 모기지 일으킬 때 예. 모기지 대출금리 이게 다 기준이 되는 게 기준금리란 말이에요. 기준금리를 뭐 한 차례든 뭐든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뭡니까? 실제 발현 안 한 건데 지금 그걸 되게 중요시 하잖아요. 기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FOMC에서 뭐 빅컷이건 스몰컷이건 한번 금리를 인하시켜 준다는 얘기는 예. 이제 완화가 되는 기조로 가겠구나. 그러면 경기가 살아나는데도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예. 소비세가 다시 리바이브하는 되살아나는데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정확하게 수치를 계산할 수는 없지만 총량 개념으로 볼 때 이런 뭐 자잘한 총량 개념으로 보면 자잘한 거죠. 말세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덮어서 오버라이드 해버릴 수 있는 이 호재가 저는 금리 인하라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건 금리 인하의 종류가 잘 아시겠지만 리세션 컷이 있고 인슈런스 컷이 있고 이번에가 리세션 컷이냐 저는 아직도 노동시장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에도 불구하고 리세션의 징후, 즉시 말하면 미국 경기가 경기 침체로 가고 있다는 징후는 아직은 저는 발견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이번에 금리 인하 시켜주는 거는 인슈런스 컷이다. 그래서 인슈런스 컷 과거에 그래프 한번 꼭 띄워주십시오. 과거 한 10몇 년 동안에 쭉 통계를 내보니까 금리 인하했을 시점 앞뒤 전후 1년씩 총 2년 동안을 보니까 좌측 그래프인데 경기 침체가 없는 한에는 초록색으로 우상향을 해요, 주식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경기 침체가 있는 이게 결국은 리세션 컷이라는 얘기예요. 리세션 컷을 했을 때는 주가가 금리 인하한 다음에 하락하더라.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인슈런스 컷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가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지금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오다 보니까 통계 자료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저도 이제 그 통계 자료도 그냥 뭐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제가 뭐 치부하고 넘어가기도 해요. 하는데 뭐 최근에 이제 통계 자료가 나온 거 보니까 사상 최고치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했을 경우 뭐 아시죠? 대표님도 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야 이게 사상 최고치에서 금리 인하 했을 경우에 빠졌던 경우가 있고 올라갔던 경우가 있더라. 뭐 그렇다는 얘기가 이제 그게 뭐 또 희한하게도 반반이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시장이 어떻게 갈지 전혀 우리가 통계를 만약에 보게 되면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 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어디로 갈 것인가 뭐 논하기에는 좀 의미가 없는 얘기인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하반기에 대한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사실상 이 단기적인 것은 뭐 약간의 뭐 흔들릴 수 있겠지만 이익 실현도 있을 것이고 이익 실현 그렇죠. 이익 실현도 있을 것이고 뭐 일부 뭐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좀 나가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럼 하반기 때의 그 상황을 넘어갔을 때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우려해야 되는 부분이나 또는 대표님께서 야 이게 뭐 아직까지는 좀 정말 나를 좀 힘들게 만든다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여전히 뭐 물가인가요? 뭐 그렇죠. 여전히 물가죠. 여전히 물가다. 관세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저는 호플리 또는 전망은 올해 연말까지는 이 트럼프가 어떻게든 이 관세 이슈를 마무리할 거라고 아직은 보고 있어요. 연말까지요? 네, 연말까지. 왜냐하면 내년에 선거 준비해야 될 거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미중 그 3차 관세 협정, 무역 협정이 이제 중요하게 저는 보고는 있는데 뭔가 브레이크스루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합의는 할 것 같아요. 양국이 지금 서로 필요하거든요. 너무 필요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런 사실 미중 문제만 어느 정도 실타래가 풀린다고 하면 나머지는 우리나라 지금 아직 사인 안 하고 뭐 잡음에 불과하죠. 미국 경기, 전 세계 경기에서 한국 경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시가총액이 전 세계 시가총액에서 2%도 안 되고요. 이런 식의 표현을 잘 안 쓰려고 그러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했다 같은 조그만 이슈고 정작 중요한 건 미중 관세 협정의 문제죠. 이게 어떤 식으로든 점진적으로 조금 실타래가 풀려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정적으로 연말까지는 끝낼 거라고 봐요. 그런 어쨌건 그런데 관세 문제 아직 안 끝났고 무지막지한 관세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적용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적용을 했잖아요, 사실. 그럼 이게 물가로 시현이 돼야죠. 그래서 올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 분명히 이 물가가 언제 한번 뭐 제가 뭐 시장의 저주를 뽑지 않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롱돌이기 때문에. 근데 합리적인 전망으로는 이 물가가 한번 발목을 잡긴 할 것 같아요. 물가가 발목을 잡을 것 같다. 내년 초가 됐건 올해 연말이 됐건 간에 일단 물가가 이제 가장 큰 리스크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외에는 저는 사실 큰 잠재적인 리스크라고 할 만한 건 찾지 못하겠습니다. 노동시장도 뭐 지금 둔화가 되고 있지만은 그렇게 크게 뭐 우려는 안 하시고 계세요? 어떻게 보세요? 왜 그러냐면 요거 하나 꼭 보여드리죠. 지난주에 주가 실업상 청구 건수가 24만 6천 건에서 26만 3천 건으로 한 4만 5천 건 가게 확 뛰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이유를 보니까 지역별로 쭉 이렇게 실업상 청구 발표한단 말이에요. 홍수 피해가 있었구나.
7월부터 8월까지 그때 난리 났었습니다. 텍사스 오스틴에서. 예. 막 맞아요, 물 맞아요. 잠기고 굉장히 맞아요. 많이 돌아가셨고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면 HUD인가 하여튼 그게 뭐 엔드 오브 그 자연 재해 때문에 따로 또 직업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실업이 아니더라도 자연재해 때문에 일시적으로 쉬는 분들도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첫자를 따서 뭐라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기한이 9월 5일인가 그랬다고 그럽니다. 9월 4일인가. 그때 그런 분들이 한꺼번에 신청을 하면서 15,000건 정도가 텍사스주에서만 한꺼번에 확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15,000건을 빼고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오히려 줄어든 지역도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따로 감안을 하더라도 트레이드 오프를 하더라도 이게 26만 건이 진성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중요한 표네요, 이게. 또 하나는 일자리 많이 줄었던 거. 그때 제가 해묵은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여름 초입에 교사분들 방학 때 집에 돌아가서 다시 오세요. 그때 실업률로 카운트가 되고요. 뭐 전부 다의 모든 주가 그렇진 않지만 로스앤젤레스라든가 그런 큰 주는 그렇게 집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공장 가동할 때 녹슬고 노화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몇 년에 한 번씩 거의 매년 하는데 공장들이 이렇게 개보수하고 녹도 닦아내고 할 거 아닙니까? 그때 노동자들한테 잠깐 쉬었다 오세요. 그때 실업률로 잡혀요. 계절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뭐 실업률도 절대치로 보게 되면 여전히 낮은 상황이죠. 4.3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표현도 하죠. 비관론자들은 4.1, 4.2, 4.2 계속 상승하고 있다. 뭐 뚜껑 열어봐야 아는 것이고 경제학적으로 특히 미국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미국의 완전 고용 수준이 4.5에서 5% 사이예요. 완전 고용이. 네, 지금 4.3이면 완전 고용 밑 수준입니다. 그 계절성으로 일자리 좀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미국 경기 침체가 왔다. 제발 그런 식의 좀 호도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제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호도 안 하시도록. 자,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물가는 약간 여전히 우리가 리스크로 좀 남아 있지만은 노동시장은 괜찮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그러면 사실 저희 또 이충원 대표님의 주특기 좀 뭐 자랑하는 시간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FOMC 이후로 우리 투자자들은 이제 여전히 우리는 빅테크를 좀 가야 된다. 앞으로 뭐 AI에 있어서 뭐 빅테크만한 기업이 있겠느냐 이러신 분들도 있고 무슨 소리냐? 저 얼마 만에 있는 금리 인하인데 이런 금리 인하 시기에는 지금까지 변동금리로 너무나도 고통을 받아왔었던 중소형 기업들이 튀어오를 시기다. 날아갈 시기다. 그러니까 물론 빅테크 좋지만 상대적으로 아웃퍼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볼 때 빅테크다, 아니다, 중소형이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의견들이 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일단은 저희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뭐 어느 쪽으로 좀 둘 다 맞는 말씀이라고. 둘 다 맞아요, 지금. 빅테크 저기 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빅테크 이쪽은 일단 믿고 봐도 되는 게 지난번에도 왜 제가 박스 배트맨 해가지고 ROE 영업이익률 쭉 맞아요. 압도적이에요 수익률이. 실제로 펀더멘탈이 압도적입니다. 그런 애들은 계속 가겠죠. 다만 엔비디아를 예를 들면 지난 2년 동안 8배 올랐잖아요. 맞아요. 지난번에 소개드린 대로 이 정도의 상승이 계속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분기별 EPS 성장률 자체가 2023년 4분기에 580%였습니다. 무려 분기에 성장한 연휴화된 EPS 성장률이 58%가 아니고요. 580%였어요. 그게 400%, 300%, 100% 갔다가 70% 갔다가 지금 60%인가 50%로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이것도 높은 수준이긴 해요. 그러면 지난 2년 동안 8배 올랐다는 얘기는 분기별로 500%, 400% 이걸 다 반영한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60%, 40%대로 떨어져서 이렇게 이익 성장세가 감속하고 있다는 얘기는 주가 상승세도 조금은 꺾이겠죠. 그렇다고 이게 빠진다는 게 아니라 그럼 그 다음에 바통을 예를 들면 지난 우리 브로드컴 같은 거 언급했었지만 자, 일단 그렇다면 계속 갈 거라고 보고 있고 금리가 인하가 되면 분명히 직격탄 맞는 수혜 업종은 중소형 부동산이죠. 중소형 부동산. 중소형은 뭐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될 것이고 이 부동산은 지난 30년 동안 저희가 체리피킹한 게 아닙니다. 실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서 로데이터를 가지고 경기 침체가 없는 한에 금리가 인하가 되잖아요. 주식보다 성과가 더 좋은 게 부동산이에요. 과거 근데 지금 리츠 sek터가 모든 섹터 중에 가장 저평가돼 있잖아요. 저평가돼 비슷하게 평가되어 있는 게 중소형 리츠예요 지금. 근데 저희 포트폴리오가 4개가 있는데 절대 저희 홍보하는 거 아니고 리츠만 투자하는 부동산 펀드가 있어요. ETF로만 구성하는 그 중에 레지덴셜 리츠, 주거용 리츠하고 데이터 센터 리츠, 스페셜라이즈드 리츠라고 하거든요. 요 두 가지가 연초 들어서 성과가 제일 좋아요 지금. 그래요?
아, 지금 거기 대표님 네, 실제 저희가 포트폴리오에서도 네, ETF 6개 구성하고 예, 있는 예. 이제 분야별로 그중에 주거용 리츠, 데이터 센터 리츠. 데이터 센터 리츠는 뭐 AI 테마 같이 가는 그러니까요. 거고. 예. 근데 주거용 리츠가 소리 소문 없이 성과가 꾸준하게 높고. 그러면 지금 만약에 금리 인하가 되고 나면 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몰기지 금리 때문에 고통받던 사람들이 리파이낸싱을 할 것이고 이런 수요가 계속 일어나게 되면 당연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이 모기지 리츠 말씀하셨잖아요. 예. 좀 길어질 것 같은데 하여튼 그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이 터지면서 막 모기지 사태 하니까 화들짝 놀라서 제가 이런 추천드리면 다른 댓글에서는 지금 때가 올 텐데 무슨 뚱딴지 같은 부동산 추천하냐. 예.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부동산을 보는 앵글을 그대로 미국에 투영하시면 안 돼요. 시장 사이즈 자체가 틀리고 예. 서브 섹터만 해서 거의 20가지가 넘어요. 예. 교도소에 투자하는 리츠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 그래요? 교도소는요 마리 교도소지 예. 투자자 입장에 절대 안 망하는 투자 대상입니다. 자기- 나라에서 다 보장을 해줘요. 제 투자금이 갇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럼요. 계속 안 움직여서? 근데 이제 또 플러스 모기지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예. 2008년도에 터졌던 건 서브프라임, 하이힐드급 모기지가 터지면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투자해서 연쇄적으로 막 레버리지 삼아서 투자했던 CLO, CDO, 부채담보부 맞아요. 증권들이 그래서 금융 시스템이 무너졌던 문제였지 서브프라임이 미미했어요, 사실. 하여튼 모기지 금리, 모기지 채권은 페니맥, 프레디맥, 지니맥 이런 데서 다 보증을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국채하고 등급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모기지 리츠를 운용하는 매니저들은 레버리지를 한 400%씩 써요. 그래요? 저희는 레버리지 절대 안 쓰는데 예. 그들이 쓰는 레버리지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정부 보증채에 대한 레버리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배당도 네 배 레버리지를 쓴다는 얘기는 배당이 3% 나오면 곱하기 4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야. 배당이 1년에 13%씩 나옵니다. 모기지 리츠가. 예. 자세하게 뜯어가면 굉장히 매력적인 자산들이 많아요. 아, 리츠에.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중소형이야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밤 시장을 좀 보니까 사실 최근에 저도 금리 인하 시기 때 뭐 러셀 2000 지수에 뭐 어떤 섹터들가 지금 막 올라가고 있나 제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보면 뭐 로보틱스 정말 뭐 그런 작은 기업들 그리고 뭐 최근에 뭐 트럼프 정책주들이야 뭐 계속 뭐 좋으니까 방위에 관련된 방위 산업에 관련돼서도 뭐 계속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자 어제 보였던 것 중에 우라늄에 관련된 섹터가 또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런 겁니까? 근데 우라늄. 다른 이슈는 아니고요. 예. 미국 정부에서 IAEA에 가서 예. 국가 전략 우라늄 비축량을 늘리겠다. 그 말은 조금 더 들어가면 예. 이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서로 이렇게 뭐 패권 전쟁 비슷하게 하고 있잖아요. 예. 러시아가 농축 우라늄을 가장 많이 취급을 해요. 러시아가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이 우라늄이라는 거는 진짜 전략 자산이잖아요. 핵무기라는 거는 농축 우라늄이 핵무기로 쓸 수가 있거든요. 예. 참고로 천연 우라늄을 농축을 80% 이상을 하게 되면 80% 이상 농축된 우라늄이 핵무기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농축도라고 해요. 이게 해구산처럼 예. 아무리 러시아, 미국이 으르렁거려도 이것만은 건들지 말자 하는 게 우라늄입니다. 사실 이건 무기화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러시아 뭐 제재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뭐 복잡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러시아산 이제 점점 줄이고 자체적으로 우방이든 자체적으로 이제 이걸 해. 그러면 우라늄 중에 제일 큰 회사가 카메코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 어제 그 카메코가 10% 넘게 올랐습니다. 그 기업 수혜를 받을 거 아닙니까? 예. 내부적으로 이제 자체 우라늄을 증강을 하기 시작하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ETF도 저희가 갖고 있는 사실 저희가 자랑 하나만 해도 될까요? 안 됩니다. 제가 22년도 1월달에 처음 예. 회사 시작하면서 고유 자금으로 최초 투자한 게 우라늄 ETF예요. 그래요? 네.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때 당시에는 우라늄에 대한 그 투자 아이디어가 어떤 걸 가지고 우리가 이걸 투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셨어요? ESG부터 시작을 했죠. ESG 부터. 환경, 사회 책임 뭐 해서 공해 뭐 자, 심플하게 생각해 보세요. 석탄 우리가 ESG 환경 얘기하는 게 탄소 배출량 가장 적고 자, 쉽게 그냥 여러 가지 에너지원 중에 1kW인가 하여튼 뭐 단위는 제가 기억 안 납니다. 예. 같은 전기량을 생산할 때 뭐 태양력, 수력, 뭐 원자력, 뭐 석탄, 뭐 쭉 여러 가지 연료 원 중에 사망률이 제일 적은 게 우라늄이고요. 2011년 후쿠시마 원폭 감안했을 때도 그리고 생산 단가가 제일 낮은 게 가장 비용 효율적인 자원이고 뭐 등등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거 우라늄 갈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이랬는데 이제 한 2년 있다가 23년도에 챗GPT가 나오고 AI가 나오고 데이터 센터가 나오면서 거기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죠. 에너지에 관련된 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워낙 또 폭증하니까. 저희는
당분간 이거 교체할 생각 없고 계속 가져갈 생각이에요. 아, 그래요? 우라늄에 대해서? 실제 스팟 가격이 지금 예. 2000년 초반에 예. 130불까지인가 갔다가 쑥 떨어졌다가 2023년인가 105불까지인가 갔다가 지금 76불로 떨어져 있거든요. 예. 근데 전고점 한 105불, 100불 이상은 충분히 갈 것 같아요. 어떤 게요? 우라늄 스팟 가격, 현물 가격. 우라늄 스팟 가격 자체가. 네네. 예. 나중에 기회 되면 우라늄 예. 시장도 한번 제가 업데이트 해드리고 재밌습니다. 아, 우라늄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뭐 에너지 관련돼서도 그냥 우리가 뭐 우라늄이라고 나왔지만은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은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에서 에너지에 관련돼서는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행정명령 서명도 했었고 여러 가지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에 대해서도 네. 뭐 인프라에 대해서도 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트럼프 행정부 때 계속 가져가야 될 만한 하나의 포트폴리오로서 기본으로 깔고 갈 만한 기본으로 깔고 업종이죠. 가야 된다. 인프라라든가 예. 부동산 그리고 산업재 특히 저희는 뭐 산업재 2년 전부터 중소형 산업재 지금 누적으로 거의 90% 가까이 돼요 수익률이. 1년 한 8개월 됐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기가 참 제가 이게 수익률을 얘기하기가 좀 약장수한테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아니 저희가 머릿속에 들어있다 보니까 그걸 예.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께서 산업재가 진짜 좋은가 보다. 나중에 한번 자료로 지금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핸드폰 말고 저희 핸드폰 뭐 저만 보잖아요. 저희 시청자분들이 보셔야 되는.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저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래저래 다 해피한 상황이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금리 인하 시기에 우리가 조금 봐야 될 부분을 빅테크도 좀 기본으로 가져가고 그다음에 중소형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아웃퍼포먼스, 특히나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좀 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거기에 직격 수혜받는 게 산업재 쪽의 유틸리티. 산업재 유틸리티 그러니까 쪽으로. 중소형 산업재, 산업재 유틸리티. 다 비슷한 것들이잖아요. 예, 그 리치도 좀 말씀을 해주셨고. 네, 리치. 정말 뭐 투자할 게 너무 많네요.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 지금의 시장에 이거 마지막 질문 하나 하고 지금의 시장이 약간 좀 고평가됐다라는 건 굳이 우리가 고려 안 해도 되는 거죠? 밸류에이션 지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보면 얘기가 다를 수 있는 것이죠. 예. 너무 비싸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성장성이 그만큼 담보된다. 성장성이 인정받을 수 있다고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짤막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또 FMC가 지나고 나서 저희 이충강 대표님 다음 주에 정말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실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 자, 오늘은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충강 대표님 보내드리고 하겠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말씀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